일본이 천문학적인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4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꼴찌 성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4%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의 급격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JP모건 체이스은행 전 일본 대표 후지마키 타케시는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의 성장에 들뜬 논조도 보이고 있지만 전혀 기쁜 일이 아니다. 일본의 회복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일본의 2020년 7월에서 9월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21.4%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10월 29일에 발표된 미국의 수치는 33.1%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3분기와 다르게 2분기 동안에는 미국은 31.4%, 일본은 28.8% 감소를 보이며 미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일본이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방역이 잘 이루어진 영향으로 두 나라와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 3.2% 마이너스를 보이며 역성장을 기록했고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9%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주가도 경기도 최근 40년간 무엇인가 사건이 있으면 미국과 거의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쌓이고 쌓여 20년 기간으로 보아도 30년으로 보아도 40년간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세계 단연 꼴찌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0년간으로 보면 C19 감염증이 발생하기 전 미국이 약 7.5배, 영국이 약 8.5배, 싱가포르 약 20배, 한국은 약 50배 가까이 커졌는데 일본은 단 2.2배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7월 9월기의 실질 GDP 성장이 비교 가능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성장이었다고 강조하는 일본 언론도 있었지만 연간 환산 GDP는 507조 6천억엔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2007년 실질 GDP 504조 8천억엔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C19 감염증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상 최대 성장을 보여줬다는 지금이 겨우 13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전 세계 단연 꼴찌 성장,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일본 정치가 보여주는 지상 최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디지털청을 만드는 것, 휴대전화 요금을 낮추는 정책 등 지역적인 개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후지마키는 이를 두고 일본은 대단한 국가라는 뻔뻔한 인식을 접고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 저성장 트렌드가 계속되면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 3류국, 4류국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GDP가 성장하지 않은 탓입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가 극대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탓입니다. GDP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사회 보장을 중심으로 세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늘기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침체된 것도 GDP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연금의 지속성 문제도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젊을 때 국가가 자금을 맡아 보관하고 금리와 배당이라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을 포함해 장래의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연금인데 일본은 경제 침체로 금리도 주가도 침체하면서 지속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연금을 부으며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4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꼴찌 성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1월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국제통화기금 집계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일본의 C19 감염증 대책은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35%에 달해 미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11월 16일에 발표한 7월에서 9월기의 실질 GDP는 전기 대비 연율 환산 21.4% 증가로 미국의 33.1%, 유럽권의 60% 증가에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여당은 C19 감염증에 대응할 3차 추경 예산안을 20조엔이 넘는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는 10조엔을 조금 웃도는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2배 정도로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3차 추경 예산에는 백신 접종 비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비, 디지털화 추진, 수소 및 차세대 전기 관련 연구비, 불임 치료 지원비,
재난 대비 비용 등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2020년도 제1차 추경 예산 25조 7천억엔, 제2차 보정 31조 9천억엔을 각각 추가한 상태인데 3차 추경 예산 금액인 20조엔까지 합한다면 2020년도의 세출은 총 180조엔을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채무 잔액은 2020년에 GDP 대비 266%로 미국의 거의 2배 수준이고 일반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규모까지 커져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까지도 참다 못해 일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C19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소비 지출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고트 트래블과 같은 정책에 대해 전국으로 여행을 하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월 24일 보도된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돈을 받아 레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라 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써야 한다. 용도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비용이나 외식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인 고트 트래블과 고트 이트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스가 일본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공을 들인 핵심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하지만 소비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 주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도 무리하게 여행 및 외식 수요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감염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올해 4월 긴급사태가 선포됐을 때는 전 국민을 검사해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가 원활하지 못한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후지마키는 지난 30년간 일본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계 은행에서 15년간 일하는 동안 외국인 직원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두가 일본이 세계 최대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소감을 이야기했고 이후 자국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습 정치와 사회주의적인 경제 운영 방식, 비리 등에 둔감한 국민의 무관심이 지금의 일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은 일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꾸준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